안녕하세요.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인문학 면접 황숙민입니다. 여러분, 승무원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토리텔링? 나의 이야기를 답변으로 연결하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내는가, 이 시각적으로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인가, 안정적인 사람인가, 평온해 보이는 사람인가, 겸손해 보이는 사람인가, 이런 분위기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내가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면접을 보는 방법 3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장점에 집중하기입니다. 너무 흔한 말 같나요?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또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우리의 뇌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 기억함으로써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면접에는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면접에 딱 갔는데 나는 승무원으로서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안 예쁘고 그리고 싹싹하지도 않는 것 같고 대학이나 학벌이나 전공이 면접관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싹싹함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애들도 다 싹싹해 보이거든요. 싹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건 나의 장점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특별하고 더 유니크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싹싹함이 맞을 거예요. 싹싹함에서 좀 집중하시면 좋은 것은 내가 싹싹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내가 싹싹하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 내 지인들은 어떤 이익을 얻는가. 그래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싹싹함이었어요. 근데 너무 흔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싹싹하기 때문에 항상 들었던 말, 약간 어머님들이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그 멘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저는 누군가에게 항상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감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었어요. 결국 서비스라는 것은 호감을 일으키고 좋은 감정을 주고 좋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단점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무원으로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보면 실제로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입견일 경우가 많습니다. 승무원은 왜 키가 커야 되죠? 승무원이 왜 예뻐야 되죠? 승무원은 왜 꼭 항공운항과를 나와야 되죠? 승무원은 왜 꼭 어려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의 선입견이라는 거죠. 제가 승무원으로서 지원을 할 때 승무원으로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에이, 선생님은 뭐 다 갖췄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명이 똑같이 예뻐요. 근데 한 명은 승무원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합격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겨야 합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기면 합격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합격한 사람한테서도 계속 이유를 찾거든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판단일 뿐이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살에 합격을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합격을 못할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승무원은 왜 꼭 어려야 되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데. 승무원은 왜 꼭 키가 커야 되지? 오버헤드 빈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손이 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단점이 실제 단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의 편견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단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점화 시킬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죠.
수강생 중에서 연극학과를 나와서 승무원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불리한 면접 질문을 받으면 어떡할까? 연극하고 싶어서 연극을 갔었는데 왜 이제 와서 승무원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기소개로 잘 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극을 할 때 그 특징과 승무원을 할 때 그 특징을 잘 연결을 시키는 건 거죠. 수강생의 첫 번째 멘트는요. 무언극을 하는 사람이다. 무언극이라는 것은 말이 없이 눈빛과 표정과 이 분위기로서 내가 말하고 싶은 감정,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표정이나 내 눈빛이나 내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이런 비언어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성취를 끊임없이 쌓아 올려가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좀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자존감은요, 자기 조절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이라는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자리 잡았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 조절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기 효능감은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기 안정감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안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내가 작은 것을 해내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고 있구나. 자기 조절감, 효능감,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작은 성취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리터 물을 마시자. 너무 큰 성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 물 한 잔 마시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취를 해나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집 청소를 해야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일어나자마자 베개 정리를 해야지. 이불을 한번 들었다가 펼치면서 이부자리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한 문장씩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 문장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작은 성취를 느꼈을 때 멋지네, 황수민 진짜 미쳤네, 막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은 아주 큰 도미노를 하나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은요, 아주 작은 도미노를 맨 앞에 세우고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작은 거를 하나 탁 무너뜨리면은 그냥 줄줄이 넘어지다가 큰 벽이 탁 넘어지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의 합이 있었을 때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고 삶에서도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월 초부터 21일의 기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습관을 정하고 그 습관을 함께 인증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일 제가 좋은 글귀나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화두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일어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제가 문장이나 질문들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생각을 적고 녹음한 거, 스피치, 1분 스피치 정도예요. 그 녹음한 것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21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래 링크에 설명글에 적어 드릴 테니까 이제 신청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면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장점에 집중하기. 두 번째 방법, 나의 단점이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그리고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 올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